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입니다. 소낙비 두 번째 이야기. 허둥지둥 추노철을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쪽박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챘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춘호천은 쇠돌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단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무슨 죄나 진 듯이 어색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쇠돌엄마가 세댁 나는 속옷이 3개구 버선이 내버리고 해 하며 아주 좋다고 한들대는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함정을 두고서 비아냥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더라면 지금쯤은 쇠돌엄마처럼 호강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좀 헐할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춘호천은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 칠까 하는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어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안악내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로 외입게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리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겹금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삐칠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 나온 구름송이가 하늘 심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쳐져 내리더니 그의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풍경이 되고 만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 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춘호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피를 거니며 쇠돌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깃을 눕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재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오독하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휘감기어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쇠돌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가며 정신없이 서 있노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보았다. 그러나 날쌔게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주사가 지우산을 받쳐 쓰고는 쇠돌이네 집을 향하여 엉덩이를 깝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짭달막 하나, 수 좋은 수염이라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탄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쌀이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처는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 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했더라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뜨렸다. 쇠돌레 집을 하염없이 건너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태물이 발등까지 개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푹 젖은 몸뚱어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소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리어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쌀이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넣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인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밖이란 듯 눈을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벌거진 춘호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 발등까지 슬쩍 음충에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얼음얼음한다. 이 비에 어딜 갔어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춘우처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마음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주사를 쳐다보며 물차는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림 요담에 오겠어유. 안녕히 계시유.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요.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이봐. 춘우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춘우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병력에 구석진 곳이었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입에 물었던 장죽을 쭉 뽑아 방 안으로 찌뜨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서유? 이거 놓으세유. 하고 몸을 뿌리치려고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대로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 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끙끙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